드디어 나왔습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환호힐스. 과연 현대건설이 환호공원에 어떻게 힐스테이트를 만들어낼지 참 기대가 됩니다. 북구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머드급 대단지.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함께 살펴보시죠.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1블럭과 2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정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블럭 모두 청약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환호힐스 1블럭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261번지 외에 44필지에 1590세대로 공급이 되고요. 특별공급 2022년 5월 30일, 1순위는 5월 31일, 2순위는 6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블럭 6월 9일이고요. 2블럭의 경우에는 양덕동 산 235번지 외 31필지에 1404세대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동일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6월 10일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되는 평면은 3가지인데요. 59, 84, 101입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5년 10월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5억 2천입니다. 5억 2천.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84가 분양가 5억 2천. 이제 정말 도심지 신축은 그냥 다 5억은 하나 봅니다. 참 인플레이션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상세한 내용은 영상 종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호공원 힐스테이트라고 해서 환호공원에 지어지는 줄 아셨던 분 계신가요? 가까이에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예쁘게 지어준 겁니다. 만약 제 부모님이 포항에 살고 계셨다면 정말 여기에 살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호공원의 초인접한 단지라기보다는 양덕동인데 신축 환호공원에 가깝다, 요 정도의 느낌이 되겠어요. 산과 가까이에, 공원과 가까이에, 바다와 가까이에 있다는 이 3가지의 장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공원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1블럭의 경우에는 항구초등학교 배정이고요. 2블럭의 경우에는 해맞이 초등학교 배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통학하기에는 2블럭 해맞이 초등학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제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1블럭이 배정되는 항구초등학교는 이 대로변을 하나 건너야 한다는 점이 살짝 부담이 됩니다. 물론 거리도 결코 가깝진 않죠. 물론 이제 출근길에 아이 태워주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그냥 가면서 내려주는 거죠.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만큼 걱정과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고민되는 사항은 포항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입니다. 물론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항시 남구와 북구 학잠동은 포함되지 않고 대부분 도심지와는 거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정되었다는 건 지정된 겁니다. 6월 30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현재 미분양의 소진 속도가 결코 빠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지역 지정을 호재로 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애초에 미분양이 없으면 관리지역 지정 자체가 안 되겠죠. 물론 준공 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이지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시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고분양가 논란입니다. 35평 기준 5억 1천, 평당 1,450만원입니다. 이거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5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최근 대구 수성구 파동에서 진행했던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의 분양가가 5억 5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중도금 유의자의 발코니 확장비까지 더하게 되면 수성구 파동의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환호힐스보다 높은 분양가와 가격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이 분양가만 놓고 봤을 때는 결코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이 저렴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랑 포항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분양가 분석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상생더샵의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분양가 6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네요. 입지는 상생더샵이 더 좋지만 도심지 인접한 신축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국면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땅값, 인건비, 자재비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도심지로 갈수록 더 극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편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은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FED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가산금리이고 가산금리가 비정상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중도금이 무이자이니 당장 금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시행사가 납부해준다라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청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입한다라는 것은 추후 잔금 대출에 대한 고민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축단지들이 저렴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비교단지 분석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는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건폐율이 좋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느낌을 줍니다. 야, 이렇게 조경 한번 보세요.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정원 뷰가 나오니까 메리트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남동과 남서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판상형 위주로 배치가 되어서 이러한 남동 남서 배치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환호공원 힐스테이트에서 바다가 보일랑 말랑하는 이 느낌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동호수에서는 바다가 상당히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 바다 조망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린 이미 자이 디오션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디오션 매물이 잠겼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을 보실 때에는 바다 조망이 나오느냐,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무엇보다 환호공원 힐스테이트에서 힘을 가장 많이 실어준 부분은 101평면입니다. 딱 그 바다 조망 나오는 라인, 잘 나오는 곳은 다 대형 평면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시공사도 다 알고 배치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블럭에서 105동, 106동, 특히 남동 라인이 좋아 보이고요. 2블럭에서는 204동, 205동, 206동 남서 라인이 좋아 보입니다. 타워형은 배치에 따라서 남동과 남서로 나뉘어지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38층, 저층은 28층, 20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야, 보니까 101평면 38층 이런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상당히 프리미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쭉쭉 높게 올라간 집이 우리가 환호공원 갈 때마다 이제 보게 될 광경이 될 겁니다. 이 RR 호수, 동호수 라인을 이 분양가에 잡는 것이라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기가 막힌 고층 스카이라인,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블럭의 경우에도 이렇게 동호수 배치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구 타입에 대해서는 살짝 아쉬움이 남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이 X 표시, 이거 뭔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필로티라고 부르죠. 가장 최저층인데 1층이 비어있는 형태, 2층이 최저층이 되는 형태,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선호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굉장히 희소하죠.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지도에 단지 배치도를 넣어봤습니다. 이걸 보시고 상상하시면은 좋겠어요. 저는 1블럭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2블럭은 그린빌 때문에 완전한 조망이 나오는 건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1블럭은 남동 조망이 조금 더 좋고 2블럭은 남서 조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걸 알고 1블럭을 당첨자 발표일 앞서 내세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59A, 1블럭은 201세대, 2블럭은 195세대 공급을 하고요. This is 4bay 판상형입니다. 공간이 참 그런대로 밸런스 있게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59B의 경우에는 1블럭 101세대, 2블럭 169세대 공급을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정석적인 타워형의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있을 거 다 있고 방 배치나 크기도 적절합니다. 다만 이제 타워형에서 양면 창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죽은 공간이 보인다는 점 등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84A는 1블럭 552세대, 2블럭 539세대에 공급을 하고요. 사실상 가장 많이 공급이 되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평면은 84A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84 중에서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죠. 가장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바로 이 현관 팬트리와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은 이런 게 30평 후반대 아니면 40평 초반대에 들어가는 평면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방은 약간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드레스룸이 기역자로 넓게 빠진 점은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방 구조나 거실의 크기들은 그저 무난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84B의 경우 1블럭 222세대, 2블럭 112세대 공급하고요. 84A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복도 팬트리가 안쪽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발코니는 위로 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84C 같은 경우에는 84C, 84C-1, 84C-2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동호수에 따라서 이 배치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선호를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84C는 1블럭 149세대, 2블럭 46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이게 84C 1과 2
84B의 기본이 되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개 중에서는 당연히 84C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타워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거실 양면창입니다. 야, 타워형에 양면창이 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에 와봤는데 이거 반쪽짜리 창이네요.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탁 트인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살짝 아쉬움이 남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포항자이 디오션의 타워형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타워형 양면 이면창은 이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환호힐스 같은 경우에는 이 창이 지금 반쪽이죠. 네,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84C가 이 타워형에서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복도 팬트리도 상당히 매력있게 길게 나왔습니다. 현관 팬트리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멋지게 잘 나왔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침실 3인데 작은 방에 양면으로 문이 나와 있다는 점, 야, 이거는 애들 둘이 싸우겠어요. 나는 창문 2개 있는데 할 거야, 나는 창문 1개 있는 거 할 거야, 이렇게 싸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한편 주방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남는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101A입니다. 사실상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의 가장 로얄 평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블럭은 146세대, 2블럭은 183세대에 공급하고요. 여기도 4웨이 판상형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복도 팬트리와 발코니 연결되어 있는 점,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 알파룸이 있다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101평면답게 거실과 주방의 넓이가 아까 보셨던 84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넓다. 그리고 침실 3이 현관보다 약간 좌측으로 나오면서 방의 크기도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하는 건 이 101B 평면인데요. 1블럭은 148세대, 2블럭은 110세대 공급합니다. 야,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실험적인 평면이 나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현관 들어와서 현관 팬트리, 작은 복도 팬트리가 있고요.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이 광폭의 거실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리고 창도 3개나 있다. 이 복도 들어왔을 때 현관 들어와서 딱 꺾으면은 바로 창이 보인다는 점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광폭하게 집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침실 3은 살짝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 건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이 모델하우스에 이 101B를 지어주면 참 좋은데 어쩐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판상형밖에 없으니까요. 환호공원 힐스테이트의 101B를 보고 나면 바로 이 자이 에서턴의 125가 기억이 납니다. 에서턴의 125도 상당히 멋지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줬던 곳인데요. 환호공원의 힐스테이트는 요 침실 2와 거실을 합친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면서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당첨 시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포항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 가능하고요. 당연히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호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입니다. 예비 당첨자는 300%를 뽑습니다. 많이 뽑습니다. 보통 비규제 지역은 40%를 뽑으니까요.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TI, DSR 대출 제한이 적용되고요. 또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 시 15만원의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약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대경아가 좋아하는 오랜만에 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전용 5구의 경우에는 3억 3,950만원, 전용 84의 경우에는 5억 2천만원, 전용 101의 경우에는 6억 2,300만원 되겠습니다. 요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시면은 101과 84는 그냥 산술적으로 딱 곱한 만큼의 금액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대형이라고 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붙이거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형 평면이 좀 더 가격적으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너무 대형 평면을 밀어주나.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은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구 당첨 시 계약금 10% 3,395만원, 84 당첨 시 계약금 10% 5,200만원, 101 당첨 시 6,230만원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 대구에 비하면은 이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것 자체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환호힐스가 준공될 미래의 포항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이 에서턴 상생 더샵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가 되고 이 가격을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양 가격 자체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결코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마진을 시행사가 챙길 것이냐 실소유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환호힐스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꽤 챙긴 것 같습니다. 미래 상승분까지도 먼저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꾸 뭐 토단다고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생각해봅시다. 이 금액이면 정말 소화가 가능한 금액인지 돈 앞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값만 아꼈다라고 하는 것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평면 선택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호하시는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땡기는 평면 선택은 없었습니다. 선택할 만한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전실이고요. 84 기준으로 전체 다 나오면은 770만 원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 정도만 선택하면 돼서 금액적으로 옵션에 대한 부담은 좀 적습니다. 기타 뭐 가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스템 에어컨만 넣을게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사놓고 미래에 들어가서 살지 뭐 상생도샵은 더 비쌀 텐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현금도 좀 보유하신 거고 소득도 꽤 괜찮으신 겁니다. 그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와 이건 좀 비싼 것 같다, 포항역 인근이 내 자금 여력에 좀 더 적합한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어진 현실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분명 좋은 건 알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진짜 분양가 때문에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해봅니다. 자, 이어서 비교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교 입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두오 SK뷰 푸르지오 1단지입니다. 북구의 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의 입지입니다. 그렇죠. 학교가 다 몰려있고 상당히 교통적으로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심상치 않다는 거 느껴지시죠? 현재 5월 들어서 4억의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또 현재 낮은 호가는 4억 2천만 원, 높은 호가는 물론 5억 3천, 5억 2천 이렇게 있긴 한데 이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좀 고민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면은 뭐 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건데요. 환호힐스 vs 두오 SK뷰 푸르지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이게 이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오 SK뷰가 치고 나가줘야 우리가 환호힐스테이트의 가격을 좀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춤주춤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걸 왜 팔까요? 하는 부분인데 그건 바로 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에 비과세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장성 푸르지오입니다. 장성 푸르지오 딱 이제 도로에서 들어오면은 저 멀리서도 보이는 게 상당히 웅장한 자태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까 두오 SK뷰보다 조금 더 상태가 좋네요. 실거래가 부분에서는 5억 2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니까 최근까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호가창을 딱 보는 순간 이거 4억 2천에도 안 팔리는 것들이 있다. 이게 두오 SK뷰가 가격이 밀리니까 장성 푸르지오도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 낮은 호가의 매물들이 빨리빨리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5월 20일에 막 2천만 원씩 깎으시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환호공원 힐스테이트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일단 청약 넣어보고 안 되면은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환호공원 힐스테이트가 당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기축이라도 사야 하나? 아닌가? 상생도샵을 좀 기다려봐야 되나? 뭐 이런 심리들이 작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환호 해맞이 그린빌입니다. 2005년에 준공된 구축단지인데요. 여기 지금 전용 109 그러니까 환호힐스에도 있는 그 110과 1제곱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현재 호가가 3억 3천입니다. 3억 3천 실거래가는 3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게 저렴한 거 아닐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물론 대출 끼고 뭐 사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힐스테이트가 신축이고 좋은 거 알겠지만 거진 20년 차이 나는 거라고 해도 이 2배 차이는 조금 이게 좀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해맞이 그린빌이 신축이 아니니까 미래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없지만 단순하게 가격만 놓고 본다면은 고민이 상당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신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101A, 84A, 84B, 101B, 84C, 59A, 59B 환호공원 가까운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대단지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거대한 자본의 투입 한편 공부할 것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단지 바로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되겠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분양
분량가에서 실망이 큽니다. 저는 실수요자가 조금 더 저렴하게 비교 입지 대비 수익을 실현하기 더 쉽게 가격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행사 시공사보다 수요자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이 영상 만들 맛이 나지 않을까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분명 멋지고 좋을 것이고 기대되는 단지인데 제 부모님을 살게 해드리고 싶을 만큼 평면에서 막 설렘도 상당히 좋은데 자꾸만 가격을 놓고 생각하면은 한숨이 나옵니다. 비교 입지의 단지 시세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야 환홀스에도 햇볕이 들 테니까요. 분명 청약 경쟁률은 잘 나올 겁니다. 걱정보다 기대가 더 컸던 단지니까요. 다만 실제 계약으로 모두 소진되는 데까지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빠르니까요. 이 돈이면은 두오 SK뷰 사고 말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 정보의 보급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있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분양가에 시간을 사고 싶다면 도전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등장하게 될 상생더샵이 환홀스보다 높은 가격을 보여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근래 분석했던 단지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단지입니다. 단지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대우경북 아파트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47견산반 동영상 강의도 오픈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